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제다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매출 급감으로 파산 직전에 놓인 중고차 딜러 살만 알파이잘. 아버지의 병원비와 동생의 등록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한국차는 절대 팔리지 않는다고 단언했지만 살만은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세기의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날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극단적인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비웃음을 받던 한국차가 고급 외제차들 사이에서 홀로 생존하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진 예측 불가한 왕실의 개입, 그리고 한국 세관에서 전해온 충격적인 소식까지. 상상조차 못할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누를 수 있는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뜨거운 태양이 작은 자동차 매장 위로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살만 알파이잘은 창문을 통해 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매장 앞으로 지나가는 차들은 대부분 일본차와 독일차였습니다. 그의 중고차 매장은 한 달 동안 단 2대의 차량만 판매했고 이대로라면 다음 달 임대료도 내기 힘들 상황이었어요. 알라께서 도와주시길. 살만은 중얼거리며 매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살만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병원 청구서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신장 질환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고 매주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옆에는 동생 라일라의 대학 등록금 납부 고지서도 놓여 있었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장남으로서 살만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살만은 32의 나이에 가족의 기둥이 되어 있었어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아버지의 작은 매장을 물려받아 확장했지만 최근 몇 년간 사우디 자동차 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외국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살만처럼 작은 규모의 딜러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죠. 살만 차 한잔 할래? 매장 문이 열리며 오랜 친구 유세프가 들어왔습니다. 유세프는 현대자동차 제다 지점에서 일하는 세일즈 매니저였어요. 요즘 장사는 어때? 유세프가 물었습니다. 살만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보다시피 죽을 맛이야. 지난주엔 손님이 2명 왔는데 둘 다 그냥 구경만 하고 갔지. 유세프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요즘 우리 쪽은 바빠. 특히 현대 차량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 왕실 경호대와 정부 공무원들이 우리 차를 구매하기 시작했거든. 살만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사우디에서 한국 차가? 그래 놀랍지? 품질은 일본차 못지않고 가격은 더 저렴하거든. 게다가 우리 사막 환경에 맞게 특별히 설계됐다고 해. 유세프가 설명했습니다. 살만은 관심이 생겼지만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한국차를 싸구려 취급하잖아. 내가 한국차를 팔면 다들 비웃을 거야. 시대가 변하고 있어 살만. 내가 도울 수 있어. 우리 지점에 들어오는 중고 현대차 몇 대를 내게 넘겨줄 수 있거든. 위험 부담 없이 시작해보는 건 어때? 유세프가 제안했어요. 살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이미 매장은 위기 상황이었고 아버지의 병원비와 라일라의 등록금을 생각하면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죠. 그래 한번 해보자. 뭐 잃을 게 있겠어? 살만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살만은 매장 직원들에게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한국차가 팔릴까요? 사람들은 렉서스나 BMW를 원하지 현대를 원하진 않을 텐데요. 오랫동안 함께 일한 파리드가 의문을 제기했어요. 맞아요. 한국차는 품질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다른 직원 나심도 동의했습니다. 살만은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직감이 이 도전을 밀어붙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세상은 변하고 있어. 우리도 변해야 해. 일단 몇 대만 들여와서 반응을 보자고. 일주일 후 살만의 매장에는 3대의 현대 중고차가 전시되었습니다. 깨끗한 흰색 아반떼, 검은색 소나타 그리고 은색 투싼이었죠. 살만은 차량들을 매장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첫 3일 동안 매장을 찾은 손님들은 한국차를 보고 비웃거나 무시했죠. 저것도 차라고 갖다 놨네.
진짜 차를 보여줘요. 같은 말들이 살만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넷째 날 마침내 한 젊은 교사가 흰색 아반떼에 관심을 보였어요. 시운전을 하고 돌아온 그는 만족스러워했고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살만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이틀 후 그 교사가 찾아와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알파이잘 씨. 제 가족들이 한국 차를 사지 말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서요. 아버지가 제게 제대로 된 차를 사라고 하셨습니다. 살만은 그 순간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자동차 판매업에서 오랫동안 일해왔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죠. 매장으로 돌아온 그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깊어가는 시간, 살만은 매장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매장 전화가 울렸고 살만은 피곤한 기색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전화기 너머로 유세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만,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유세프의 목소리에는 비밀스러운 기대감이 담겨 있었어요. 살만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첫 계약도 취소됐고 한국 차는 여기서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전화한 거야. 이건 직접 눈으로 봐야 해. 1시간 후에 현대 지점으로 와. 유세프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호기심이 살만의 피로를 잠시 밀어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하고 매장을 나섰죠. 차에 올라타면서 살만은 병원에 누워 계신 아버지와 학비가 필요한 라일라를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현대 지점에 도착하자 유세프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쪽으로 와. 우리 정비소에 가봐야 해. 정비소 안에는 모래먼지로 뒤덮인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어요. 도요타, 닛산,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이 한 줄로 서 있었고 그 옆에는 같은 상태의 현대 자동차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살만이 물었어요. 유세프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제 북쪽에서 엄청난 모래 폭풍이 불었어. 이 차들은 모두 그 폭풍을 맞았지. 일본 차와 독일 차는 엔진 과열, 에어 필터 막힘, 전자 시스템 오작동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우리 현대차는 어떨 것 같아? 살만이 궁금해하며 현대차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세프가 웃으며 말했죠. 대부분 정상적으로 작동해. 몇몇은 간단한 세척과 필터 교체만 하면 돼. 우리 엔지니어들이 사우디의 극한 환경을 고려해 특별 설계했거든. 살만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로? 그래,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유세프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왕실에서 테스트를 의뢰했어. 특수 경호용 차량으로 현대 차량을 검토 중이라고. 사막 환경에서의 신뢰성 때문이지. 살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 차를 무시하는 거지? 선입견이지.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충분히 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제 변할 거야. 유세프가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봐, 어제 모래 폭풍 속에서 현대 SUV가 다른 차들을 구조하는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 30만 조회수를 넘었지. 영상 속에서는 모래바람이 거세게 부는 도로 위에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가 멈춰 서 있었고 한 대의 현대 산타페가 그들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차 주인들의 놀란 표정이 클로즈업되어 있었죠. 이 영상이 내게 필요한 거야. 유세프가 영상을 살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살만은 영상을 여러 번 돌려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너의 매장 앞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이 영상을 계속 틀어놓으면 어때? 그리고 매장 이름도 변경해보는 건 어떨까? 유세프가 제안했죠. 매장 이름을? 살만이 물었습니다. 그래, 사막의 챔피언이라든가 아니면 샌드스톰 서바이벌처럼 뭔가 사우디 사람들의 자부심을 건드릴 수 있는 이름이 좋을 것 같아. 살만의 머릿속에서 아이디어가 빠르게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대차만의 장점을 강조하는 거지.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 왕실의 선택. 정확해. 유세프가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차가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약속합니다. 라는 슬로건은 어때? 살마는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다 좋은데 초기 투자금이 문제야. 매장 리모델링 마케팅. 유세프가 살만의 어깨를 토닥였죠. 걱정 마. 내가 본사에 이야기해 볼게. 우리도 사우디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싶거든. 너 같은 열정 있는 로컬 파트너가 필요해. 다음 날 아침 살만은 일찍 매장에 도착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어제 유세프에게 본 영상을 보여주며 새로운 비전을 설명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차 전문점으로 거듭날 거야.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증명된 차량만 판매할 거고 우리 고객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할 거야. 직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미지근했습니다. 파리드가 의문을 표했죠. 사장님, 그래도 손님들이 왔다가 비웃고 가면 어떡하죠? 살만은 자신감 있게 웃었어요. 그들이 비웃지 않게 만들면 되지. 모래 폭풍 속에서도 끄떡없는 차를 누가 비웃을 수 있겠어? 그날 오후 살만은 현대자동차 본사에서 온 담당자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현대 측에서는 살만의 계획에 관심을 보였고 마케팅 지원과 특별 가격 조건을 제시했어요. 또한 자체 서비스 센터 설립을 위한 기술 교육도 약속했습니다. 미팅을 마치고 나온 살만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살만은 이 도전이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만은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쇠약해진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살만이 말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할 거예요.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알라께서 내 길을 축복하시길 아들아. 그날 밤 살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진짜 도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었죠. 아침 일찍 살만은 매장에 도착해 리모델링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벽은 현대 자동차의 상징색인 파란색과 은색으로 새롭게 칠해졌고 매장 입구에는 사막의 챔피언이라는 새 간판이 달렸어요. 유세프가 약속한 대로 매장 앞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모래 폭풍 속에서 활약하는 현대차 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파리드? 살만이 오랜 직원에게 물었죠. 파리드는 여전히 확신이 없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멋지네요, 사장님.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한국차를 사러 올까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지. 살만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단순한 판매원이 아니야. 우리는 사우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선구자가 되는 거야. 그러나 첫 주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리모델링된 매장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발길을 멈추곤 했지만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들어오더라도 한국차요. 아니요, 그냥 구경만 할게요.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마침내 진지한 고객이 나타났어요. 50대 중반의 남성 무하마드는 은퇴를 앞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매장 앞 스크린의 영상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죠. 저 영상이 진짜입니까? 무하마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살만은 자신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100% 실제 상황입니다. 유튜브에서 원본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현대차는 사우디의 모래폭풍, 극심한 더위 추위에 맞게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무하마드는 회의적인 표정으로 현대 투싼을 둘러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차를 사주려고 하는데 안전한가요? 성능은 어떻습니까? 살만은 차의 특징을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특히 사막 환경에 맞춘 냉각 시스템, 강화된 에어필터, 열에 강한 부품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제안을 했죠. 일주일간 시승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제로 경험해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무하마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일주일 동안요? 네, 자신 있습니다. 이 차가 얼마나 뛰어난지 직접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무하마드는 시승 계약서에 서명했고 은색 투싼을 끌고 나갔습니다. 살만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일주일만 기다리면 됐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살만이 막 매장 문을 열려는 순간 무하마드가 화가 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알파이잘 씨, 이 차 당장 가져가세요. 제 아들이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친구들이 모두 비웃는다고요. 한국 차는 체면이 안 선다고 합니다. 살만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무하마드를 설득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투싼은 다시 매장으로 돌아왔고 살만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죠. 그날 저녁 살만은 매장 안에 홀로 남아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매장 리모델링 비용, 마케팅 비용, 재고 비용. 모든 것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죠. 알파이잘 씨, 아버님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병원에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은 살만은 책상에 엎드려 눈물을 참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직 영업 중이야. 유세프의 목소리였어요. 살만은 서둘러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 그냥 서류 정리 중이었어. 유세프는 친구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살만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악화된 건강 상태, 첫 고객의 반품, 매장의 재정 위기. 유세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현대 본사에 가자. 내가 담당 이사를 만나게 해줄게. 특별 지원을 요청해보자.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왜 나를 도와주겠어? 살만이 절망적으로 물었어요. 그들도 사우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너 같은 열정적인 로컬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유세프가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살만과 유세프는 현대자동차 사우디 본부를 방문했어요. 김민준 중동지역 담당 이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살만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사우디 시장에서의 현대차 가능성과 자신의 마케팅 전략을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저는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사우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싶습니다. 한국차의 우수성과 사막 환경 적합성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어요. 김 이사는 깊은 인상을 받은 듯 했습니다. 알파이잘 씨, 당신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장 진입은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인식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살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 시간이 없어요. 아버지의 병원비, 동생의 등록금. 모든 것이 제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김 이사는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특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3개월 동안 무이자로 차량을 공급해드리고 첫 5대의 판매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매장 운영비 일부도 지원하고 기술 교육도 무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살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김 이사가 덧붙였죠. 2달 안에 최소 10대의 판매 실적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지원은 중단됩니다. 살만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매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살만은 병원에 들러 아버지를 만났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는 더욱 쇠약해져 있었지만 아들을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아버지의 치료비도 라일라의 등록금도 모두 해결할게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살만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살만은 새로운 결심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그에게는 2달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2달 안에 사우디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고 10대의 차를 판매해야 했죠.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그는 반드시 해내야만 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살만은 매장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하늘이 붉은 빛을 띠고 있었어요.
먼 지평선 너머로는 거대한 황토색 구름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에게 익숙한 광경이었죠. 모래 폭풍이 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일찍 문을 닫아야겠어. 살만이 파리드에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심각해 보여. 파리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뉴스에서는 이번 폭풍이 최근 10년 중 가장 강력할 거라고 합니다. 모두 실내에 머물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살만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번뜩였습니다. 파리드 카메라 있어? 네, 제 핸드폰이요. 왜 그러세요? 지금 바로 우리 매장 앞 도로로 나가자. 폭풍이 오기 전에 뭔가를 시도해 봐야겠어. 살만은 빠르게 현대 산타페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시동을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고객이 시승 중이던 일본 SUV와 독일 세단을 나란히 주차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사장님? 파리드가 당황해하며 물었어요. 그냥 실험이야. 자, 이제 폭풍이 오면 녹화를 시작해.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마. 1시간 후 거대한 모래 구름이 죄다 시내를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야는 불과 몇 미터로 제한되었고 강한 바람은 모래 입자들을 사방으로 날렸어요. 대부분의 상점은 문을 닫았고 거리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만과 파리드는 매장 안에서 창문을 통해 바깥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카메라는 세 대의 차량을 향해 계속 녹화 중이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모래 폭풍의 강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일본 SUV의 엔진이 먼저 꺼졌습니다. 너무 많은 모래가 흡입되어 과열된 것이었어요. 이어서 독일 세단의 전자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는지 경고등이 켜지더니 시동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현대 산타페는 계속해서 작동했어요. 에어컨도 엔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만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녹화되고 있어? 파리드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하게요, 사장님. 이건 정말 금상첨화지. 살만이 말을 마쳤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살만은 즉시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새 차량의 브랜드가 명확히 보이도록 하고 폭풍 속에서도 끄떡없이 작동하는 현대차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의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죠. 이걸 모든 SNS 채널에 올리자. 살만이 파리드에게 지시했어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가능한 모든 곳에. 다음 날 아침 살만이 매장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매장 앞에는 약 20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살만의 영상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 영상이 조작 없이 실제 상황인가요? 한 남성이 물었어요. 살만은 자신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100% 실제 상황입니다. 원하신다면 직접 테스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날 하루에만 살만은 3대의 현대차를 판매했습니다. 산타페 1대와 소나타 2대였죠. 구매자들 중에는 지역 대학의 공학 교수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살만의 영상은 사우디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회수는 100만을 넘어섰고 여러 뉴스 채널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모래 폭풍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차, 사막에 숨겨진 영웅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을 장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살만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이 아니야. 우리는 인식의 혁명을 이끌고 있어. 살만은 매장을 사막의 챔피언 테마로 완전히 리모델링했습니다. 매장 내부에는 모래 폭풍 속에서도 끄떡없는 현대차의 다양한 사진과 영상이 전시되었어요. 또한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 맞게 설계된 현대차의 특별 기능들을 상세히 설명하는 패널도 설치했습니다. 특히 살만이 강조한 것은 사우디인을 위한, 사우디인에 의한 선택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는 현대차가 단순히 외국 브랜드가 아니라 사우디의 특수한 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브랜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어요. 두 번째 주에는 5대, 세 번째 주에는 7대의 차량이 판매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모래 폭풍 영상의 차를 직접 보기 위해 살만의 매장을 찾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을 때 살만은 김이사가 제시한 목표인 10대를 이미 넘어서 23대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의 매장은 이제 제다에서 가장 핫한 자동차 매장 중 하나가 되었어요. 이건 혁명이야. 유세프가 살만을 방문했을 때 말했습니다. 본사에서도 너의 성공 사례에 주목하고 있어. 중동 지역 마케팅 전략을 재구성할 계획이래. 살만은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더 큰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 중고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신차를 들여와야 해. 신차라고? 그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훨씬 큰 투자가 필요해. 유세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신차야. 특히 상류층 고객들은 중고차에 관심이 없어. 우리가 진정한 경쟁자가 되려면 신차를 취급해야 해. 유세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본사와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살만은 신차 수입을 위해 사업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은행 대출, 투자자 유치, 수입 라이센스 취득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조사했어요. 또한 그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직접 편지를 써서 자신의 성공 사례와 미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살만이 신차 수입을 위해 준비한 첫 번째 선적분이 세관에서 행정 오류로 인해 억류된 것입니다. 서류 한 장이 잘못 작성되었다는 이유로 그가 투자한 모든 자금이 묶여버렸죠. 이게 무슨 일이야? 살만은 세관 사무실에서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단순한 서류 오류라면 바로 수정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세관 직원은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규정이 그렇습니다. 새 서류를 제출하시고 심사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 달이요?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제 차들이 항구에 그대로 방치된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규정이 그렇습니다. 살만은 좌절감에 차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가 신차 수입에 투자한 거의 모든 자금이 지금 묶여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은행 대출금 상환은 물론 아버지의 병원비와 라일라의 등록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살만은 핸들을 세게 쥐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가족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그는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반드시. 살만은 깊은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알파이잘 씨, 급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버님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살만은 아무 생각 없이 차를 돌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머릿속은 온통 아버지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관에 묶인 차량들, 대출금 상환, 사업 확장. 이 모든 걱정은 잠시 뒤로 밀려났죠. 병원에 도착한 살만은 아버지의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담당 의사가 살만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알파이잘 씨, 유감스럽게도 아버님의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투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신장 이식을 고려해 보셔야 할 시점입니다. 살만은 충격으로 벽에 기대야 했어요. 이식이요? 그게 얼마나? 비용 문제를 걱정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상당합니다.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부터 수술 회복 과정까지. 살만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이미 세관에 묶인 자금, 대출금,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이식 수술비까지. 도무지 출구가 보이지 않았어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족과 상의해 보세요.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살만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죠. 걱정 마라, 아들아. 알라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때가 있단다. 아버지, 제가 반드시 방법을 찾을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살만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살만은 동생 라일라에게 전화했어요.
라일라는 아버지의 상태를 듣고 대학 등록을 미루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내 등록금은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더 중요해. 살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라일라. 내 미래를 포기하게 할 수는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게. 매장으로 돌아온 살마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지금까지의 성공을 되돌아보았어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한국 차를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의 매장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식을 바꾸는 것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세관의 관료주의를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요? 그때 매장 문이 열리고 낯선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전통 사우디 의상을 입은 그는 품위 있는 걸음걸이로 매장을 둘러보았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살만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이 살만 알파이잘입니까? 네, 제가 살만입니다. 내 이름은 압둘라 빈 파흐드요. 지난주에 당신이 리야드 고속도로에서 차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던 나를 도와준 것 같군요. 살만은 잠시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주 그는 리야드 출장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노인을 도운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별 생각 없이 도움을 준 것이었죠. 아, 그랬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덕분에요. 당신이 보여준 친절에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압둘라 노인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이 한국 차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살만은 기쁘게 현대차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특히 사막 환경에 적합한 설계와 모래 폭풍 영상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압둘라 노인은 진지하게 경청했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압둘라 노인이 말했어요. 매우 인상적이군요. 사실 나는 왕실 고문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 차량 교체를 계획 중인데 당신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살만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왕실 고문이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당신이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현대 자동차의 사막 적합성에 대해 말입니다. 살만은 황홀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물론입니다. 영광이겠습니다. 압둘라 노인이 떠난 후 살만은 즉시 유세프에게 연락했습니다. 유세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왕실 고문이 우리 매장에 왔었어. 그리고 금요일에 왕실 위원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라고 초대받았어. 뭐라고? 농담하는 거지? 유세프가 놀라서 물었어요. 진짜야. 지금 당장 현대본사에 연락해서 최고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해달라고 해. 이건 우리의 인생을 바꿀 기회야. 이틀 동안 살만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모래폭풍 영상, 기술 데이터, 고객 후기, 그리고 사우디의 극한 환경에서 현대차가 보여준 성능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했어요. 또한 정부 차량으로서의 경제성과 효율성도 강조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고 살만은 리야드에 있는 정부 청사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압둘라 노인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젊은이? 노인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네,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살만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회의실에는 15명의 고위 관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살만은 긴장했지만 자신의 열정으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살만 알파이잘 씨가 사우디의 환경에 최적화된 자동차 솔루션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압둘라 노인이 소개했습니다. 살만의 프레젠테이션은 대성공이었어요. 특히 모래 폭풍 영상은 위원회 멤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질문 시간에도 살만은 자신감 있게 모든 질문에 답했죠. 회의가 끝난 후 압둘라 노인이 살만에게 다가왔어요. 훌륭했습니다, 알파이잘 씨. 위원회가 매우 인상 깊어했어요. 우리는 현대 자동차 100대를 정부 차량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회사가 이 계약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살만은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입니까? 하지만 문제가 있나요? 압둘라 노인이 물었습니다. 살만은 세관에 묶인 자신의 차량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압둘라 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몇 통의 전화를 해볼게요. 세관 문제는 내일까지 해결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살만은 세관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알파이잘시 귀하의 차량들이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모두 출고 가능합니다. 살만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참았어요. 세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죠.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왕실과 계약을 맺었고 차들도 모두 풀렸어요. 이제 아버지의 수술도 진행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약하게 미소 지었어요. 알라께 감사하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아들아. 살만은 그 자리에서 담당 의사를 만나 이식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라일라에게도 연락해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알렸어요. 매장으로 돌아온 살만은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실과의 계약으로 우리는 이제 사우디에서 현대자동차의 핵심 딜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매장은 단순한 판매점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파리드조차도 이제는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도 믿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사장님이 옳았어요. 변화는 가능합니다. 살만은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거야. 그날 밤 살만은 현대자동차 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왕실과의 계약 소식을 전하고 더 적극적인 협력을 제안했어요. 사우디 전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현지 조립 공장 설립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살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제다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의 꿈도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왕실과의 계약 체결 이후 살만의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제다 시내에 있던 작은 매장은 이제 현대자동차 프리미엄 전시장으로 탈바꿈했어요. 유리와 철강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에는 최신 모델의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고객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살만, 지난 분기 실적이 나왔어. 파리드가 태블릿을 들고 살만의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제 파리드는 살만의 오른팔로 영업관리자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살만은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죠. 왕실 계약 외에도 130대를 판매했군.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 증가했어. 네, 정말 놀라운 성장이에요. 게다가 서비스 센터 수익도 50% 증가했습니다. 살만이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전시장 앞에는 시승을 기다리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아 자동차도 들여와야 할 때가 됐어. 한국차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바뀐 이상 더 다양한 모델을 제공해야 해. 기아요? 그건. 파리드가 말을 멈추고 사무실 문을 바라보았어요. 현대자동차 중동 지역 부사장인 박재혁 씨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알파이자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살만은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박 부사장님. 파리드가 자리를 비우고 두 사람이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박 부사장은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살만 씨, 본사에서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사우디 시장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본사가 직접 사우디 전역에 공식 딜러십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살만의 미소가 굳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글쎄요, 현재로서는 살만 씨의 사업에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당신은 여전히 제다 지역의 주요 딜러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사 직영점이 주요 도시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제가 계획했던 사우디 전역 확장은요? 살만이 물었어요. 박 부사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이제 본사가 직접 관리할 영역입니다. 물론 저희가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고. 살만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그가 꿈꾸던 사우디 전역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그가 쌓아올린 성공이 이제 본사에 의해 가로채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박 부사장이 떠난 후 살만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때 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라일라였죠. 오빠 정말 좋은 소식이야. 내가 서울대학교 국제학부에 합격했어. 살만은 자신의 문제를 잠시 접어두고 동생을 위해 기뻐했어요. 정말? 축하해 라일라. 내가 자랑스럽다. 모두 오빠 덕분이야. 오빠가 없었다면 난 대학에 갈 수도 없었을 거야. 라일라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살만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 그렇다. 해결책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책상으로 돌아와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현대자동차 본사의 CEO에게 직접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이메일에서 살만은 자신이 어떻게 사우디에서 한국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왕실과의 계약을 체결했는지 상세히 설명했어요. 또한 그는 사우디 시장의 특수성과 현지 파트너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한국을 방문해 직접 본사 경영진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어요. 이메일을 보낸 후 일주일 동안 답장이 없었습니다. 살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가 막매장에 도착했을 때 이메일 알림이 울렸습니다. 현대자동차 CEO의 비서로부터 온 메시지였죠. 알파이자시 CEO가 귀하의 이메일을 읽고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본사를 방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여행 경비는 당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살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어요. 그는 즉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출장이 될 것이었죠. 출발 전날 살만은 아버지를 방문했습니다. 이식 수술 후 아버지의 건강은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 한국으로 떠납니다. 현대자동차 본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아들아. 내가 이룬 성취를 보니 내 가슴이 벅차다. 알라께서 내 여정을 축복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방문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될지도 몰라요. 제가 반드시 성공적인 협상을 이루어 돌아오겠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살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전략과 협상안이 떠다녔습니다. 그는 본사를 설득하여 자신을 사우디 전역의 독점 딜러로 인정받고 싶었죠. 그러나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기 직전 살만은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그가 신중하게 준비한 신차 수입 두 번째 선적분이 또다시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서류 오류가 아닌 수입 규제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죠. 이럴 수가. 살만은 호텔 로비에서 전화를 받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모든 서류는 완벽했고 규정도 철저히 준수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파리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사장님. 세관에서는 최소 60일 동안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차량은 모두 압류되고 우리는 엄청난 보관료를 지불해야 해요. 살만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번째 선적분에는 그가 가진 거의 모든 자금이 투자되어 있었어요. 게다가 이미 다수의 고객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회사가 파산할 수도 있었죠. 파리드 당장 변호사를 고용해. 그리고 모든 고객들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전화를 끊은 살만은 호텔 로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한국 본사와의 미팅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이제 그는 협상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본사가 그의 위기 상황을 알게 된다면 아마 그를 파트너로 인정하기는커녕 계약을 완전히 취소할지도 모릅니다. 알라여 저를 도와주세요. 살만은 절망 속에서 기도했어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한 한국인 여성이 살만에게 다가왔습니다. 알파이잘 씨입니까? 저는 김이사의 비서 이지훈입니다. 내일 미팅 전에 간단한 환영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와 주시겠어요? 살만은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 직원들 그리고 자신의 꿈을 위해 그는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죠. 네, 갈 준비가 됐습니다. 살만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살만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결심이 굳어졌어요. 그는 진실을 숨기지 않고 본사의 모든 상황을 털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낼 것이었죠. 진정한 파트너십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는 것이니까요. 서울의 밤은 생각보다 화려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어요. 살만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열린 환영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테이블에는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죠. 김민준 중동 담당 이사와 그의 상관인 박재혁 부사장, 그리고 글로벌 사업 총괄 이사 정승호도 있었습니다. 알파이자 씨, 드디어 만나 뵙게 되어 기쁩니다. 정 이사가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성공 사례는 본사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살만은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은 복잡했습니다. 지금 그의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는 진실을 말해야 할까 숨겨야 할까 고민했어요. 정 이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살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사업이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살만은 깊은 숨을 내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의 두 번째 신차 선적분이 사우디 세관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입 규제 위반 혐의가 제기되었고 모든 차량이 압류되었습니다. 정 이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얼마나 많은 차량이 압류되었습니까? 50대입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금을 투자했고 이미 고객들과 계약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테이블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살만은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 이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알파이자 씨, 당신의 정직함에 감사드립니다.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해주어 오히려 더 믿음이 갑니다. 살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미팅은? 걱정 마세요. 내일 미팅은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세관 문제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 이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살만은 현대자동차 본사 건물 앞에 섰습니다. 거대한 유리와 철강으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5층 회의실에서 CEO를 포함한 고위 경영진들이 살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살만은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우디 시장의 특수성, 자신이 어떻게 한국차에 대한 인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 계획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자동차 딜러가 아닙니다. 살만이 강조했어요. 저는 사우디에서 한국 자동차 문화의 대사입니다. 현대와 기아 브랜드를 사우디 전역으로 확장시키는 것이 제 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CEO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알파이자 씨. 우리는 당신의 비전에 감명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세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요? 살만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했지만 사우디 세관은 매우 복잡한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CEO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우디 정부와의 직접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우리 법무팀과 함께 사우디 대사관을 방문하여 이 문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살만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CEO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확장 계획에 대해서는 본사가 직접 딜러십을 운영하려던 계획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대신 당신을 사우디 지역 마스터 프랜차이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당신이 사우디 전역의 딜러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살만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어요. 마스터 프랜차이즈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현지 지식과 열정, 그리고 이미 증명된 성공 사례를 볼 때
당신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이틀 후 살만은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현대자동차와의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또한 세관 문제 해결을 위한 사우디 대사관의 공식 서한도 있었죠. 제다 공항에 도착한 살만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파리드와 직원들이 대형 현수막을 들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현수막에는 사막의 챔피언 살만 알파이자를 환영합니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살만이 놀라서 물었어요. 파리드가 흥분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제 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압둘라 빈 파흐드 고문님이 직접 세관에 개입하셨고 모든 차량이 즉시 풀렸습니다. 살만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뿐만이 아닙니다. 파리드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왕실에서 추가로 100대의 차량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왕자님 두 분이 직접 우리 매장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도 현대차를 구매하셨어요. 살만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어요. 한국과 사우디 양쪽에서 동시에 도움의 손길이 뻗쳐온 것입니다. 알라께 감사드립니다. 살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어요. 매장으로 돌아온 살만은 직원들을 모아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현대자동차 사우디 마스터 프랜차이즈로서 우리는 사우디 전역의 딜러십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기아 자동차도 우리 포트폴리오에 추가됩니다. 직원들은 열광적으로 박수를 쳤어요. 살만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한 자동차 판매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우디의 한국 자동차 문화를 전파하는 대사가 될 것입니다. 살만의 성공 스토리는 빠르게 사우디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지역 신문과 방송에서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많은 사우디 젊은이들이 그에게 영감을 받아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하려는 용기를 얻었죠. 세관에서 풀린 차량들이 매장에 도착한 날, 살만은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는 압둘라 노인을 초대하여 공식적으로 감사를 표했어요. 압둘라께서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제 사업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압둘라 노인은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이 당신은 진정한 사우디의 기업가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정신입니다. 살만은 그날 밤 아버지와 라일라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알라께 기도했단다. 내 아들이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지. 알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일라는 오빠를 꼭 안았어요. 오빠, 난 곧 한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돼. 그곳에서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을 사우디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울게. 살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다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과거의 어려움과 시련이 이제는 모두 의미 있는 여정의 부분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했어요. 한국 자동차는 사우디의 미래를 바꿀 것이고 그는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3년이 흐른 어느 맑은 아침, 살만은 리야드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현대 기아 플래그십 스토어의 개관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7층 높이의 초현대적 건물은 유리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웅장한 구조물이었고 건물 전면에는 거대한 현대와 기아 로고가 반짝였어요. 이곳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닌 자동차 문화 복합 공간으로 전시장, 서비스 센터, 체험관, 교육시설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사장님. 파리드가 다가와 보고했어요. 그는 이제 살만 자동차 그룹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살만이 물었어요. 모두 도착 중입니다. 왕자님들과 장관들 그리고 한국 대사님과 현대 기아 본사 임원진도 이미 VIP룸에서 대기 중이십니다. 살만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사업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어요.
지난 3년간 그는 사우디 전역에 25개의 현대 기아 딜러십을 개설했고 5개의 서비스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이제 700명이 넘는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죠. 살만 축하해. 지난 시간 동안 살만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던 유세프가 다가와 그를 껴안았습니다. 유세프는 이제 현대 자동차 사우디 법인의 이사로 승진해 있었어요. 모두 내 덕분이야, 유세프. 내가 그때 나에게 한국 차를 소개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살만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용기와 비전 덕분이야.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넌 믿었지. 유세프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되고 살만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명의 귀빈과 기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만이 말을 시작했어요. 5년 전 저는 작은 중고차 매장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차에 대한 가능성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의 의심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살만은 잠시 과거를 회상했어요. 모래폭풍 속에서 끄떡없던 현대차 세관에 묵혔던 차량들, 한국 본사에서의 협상. 그 모든 어려움과 도전이 지금의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한국차는 사우디에서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우디 사람들이 품질과 혁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청중들이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살만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살만은 커튼이 드리워진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커튼이 열리자 알파이잘 기술교육재단이라고 쓰인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는 알파이잘 기술교육재단의 설립을 공식 발표합니다. 이 재단은 사우디의 젊은이들에게 자동차 기술과 관련 분야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한국의 현대 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연수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과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우디 교육부 장관이 일어나 박수를 쳤고 곧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재단의 첫 번째 학생은 바로 제 동생 라일라가 될 것입니다. 살만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라일라, 무대로 올라와 주겠니? 한국에서 유학을 마친 라일라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23세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어요. 라일라는 서울대학교에서 국제경영학을 전공하고 현대자동차에서 인턴십을 마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우리 재단의 운영 책임자로서 사우디와 한국 간의 교육 및 기술 교류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라일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 동안 단순히 학문적 지식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열정, 혁신, 끈기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이제 저는 그 가치를 사우디의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기술 분야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살만은 가족과 함께 특별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 라일라 그리고 최근 살만과 결혼한 아내 아미나가 함께했어요. 아들아, 내가 이룬 성취를 보니 내 가슴이 벅차다.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적 성공을 넘어 내가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구나. 살만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버지, 모두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 덕분입니다. 정직, 성실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그때 살만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현대자동차 본사 CEO로부터의 전화였어요. 알파이잘 씨, 오늘 개관식 축하드립니다. CEO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특별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대자동차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첫 번째 해외 생산 공장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그 프로젝트의 현지 파트너로 초청하고 싶습니다. 살만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생산 공장이요? 사우디에서요? 그렇습니다.
중동 시장을 위한 전략적 생산 기지로서 사우디가 최적의 위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신의 현지 지식과 네트워크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살만은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니야. 살만이 감격에 차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사우디의 경제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야. 그날 밤 늦게 살만은 자신의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리야드의 야경을 바라보았어요. 도시의 불빛이 사막의 밤하늘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과거 어려움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첫 계약이 취소되었던 날, 세관의 차량이 묶였던 위기, 본사와의 긴장된 협상.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이 성공의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 개인의 믿음과 끈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살만은 자신의 여정을 통해 깨달았어요. 라마단 달이 시작되었고 살만은 기도를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알라께 감사드렸어요. 도전의 기회를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신 것에 대해. 알라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살만은 중얼거렸어요. 때로는 그 길이 모래 폭풍 속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살만은 창문을 열고 신선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사우디의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그와 함께 현대 자동차와 사우디의 미래도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중고차 매장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죠.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스토리를 넘어 문화적 이해와 협력의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이 사우디의 열정과 만나 탄생한 사막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살만 알파이잘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확신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열리고 도전하는 자에게 미래가 펼쳐진다는 것을. 사막의 모래알처럼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살만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여정을 시작했을 뿐이죠.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살만의 여정을 통해 사막의 기적이라 불리는 한국 자동차의 사우디 진출 스토리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